반갑습니다. 와파의 허환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전장 설계, 그러니까 케이블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근래에 많은 고객분들이 케이블링을 쓰고 계시고 또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그 케이블링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거나 아니면 교육을 좀 제대로 못 받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케이블링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특히 크리오 10.0에서 케이블링의 그 사용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지금 그 모델 트리상에서 케이블이나 와이어의 리스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번들이라든지 아니면 커넥터와 커넥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정보들 굉장히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링 안에 보면 하네스라고 하는 독특한 객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객체를 우리가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 하네스 객체를 우리가 분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다시 결합을 해야 될 때 크리오는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켈레톤이라든지 아니면 스풀이라든지 커넥터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우리가 형상 복사를 쓸 건지 아니면 머지를 할 건지 아니면 슈링크랩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방법론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쉽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동영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지금 열어보면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커넥터들과 그 다음에 스켈레톤 데이터 그리고 화면을 보면 지금 많은 그 하네스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하네스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수정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하네스를 수정을 하겠다고 지정을 하면 해당하는 하네스에 들어가 있는 와이어나 케이블의 리스트가 다 그 목록이 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목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델 트리를 수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각각의 와이어나 케이블의 어떤 그 지름이라든지 전체 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커넥터에서 어떤 커넥터로 연결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상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번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결된 것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연결 쪽에 가보면 어떤 커넥터와 어떤 커넥터가 연결되었는지를 바로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커넥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와이어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또 우리가 커넥터에 보면 그 포트가 있잖아요. 좌표계가 있는데 그 좌표계는 어떤 위치에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리오 10.0에서 많이 지금 개선이 좀 되었고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왼쪽에 보면 그 케이블링 트리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그 케이블링 트리를 디폴트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띄워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렇게 편리하게 우리가 원하는 곳에 배치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다 보이는데 여기에서 하네스뿐만 아니라 하네스만 표시가 되고 나머지 커넥터들은 다 좀 숨겨버렸고요. 지금 하네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의 하네스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하네스가 표시가 되면 그 하네스를 우리가 두 개로 분리를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리된 것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합치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네스를 분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분리를 할 것인지를 지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종속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갈 것인지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디폴트 값인 종속으로 분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지정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픽 상태에서는 지금 분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하나를 좀 숨겨보면 지금 스플릿이라고 하는 하네스가 하나 생성이 되었는데 그거를 하나 숨겨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우리가 종속을 했는데 이 종속을 좀 끊어버리고 싶다면 굉장히 쉽게 또 종속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트리에서 우리가 보면 하네스가 분리된 게 있는데 그 분리된 하네스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통해 가지고 종속성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른 방법으로 하네스를 한번 분리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종속을 했지만 이번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하네스를 분리를 하겠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여기에는 새로운 이제 서버 어셈블리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셈블리가 생성이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스켈레톤이라든지 뭐 스프리라든지 커넥터들이라든지 설계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다 긁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참조 같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자동으로 우리가 어셈블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어셈블리가 자동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만일에 이게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걸 다시 이제 합쳐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합칠 때는 이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와이어나 케이블에 대한 정보는 자동으로 취합이 되지만 스프리라든지 커넥트라든지 아니면 스켈레톤에 대한 데이터는 같이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스켈레톤은 어차피 상위 어셈블리 있으니까 스켈레톤 제외하고 데이터를 가져온 것이고요. 지금 만들어져 있던 그 서버 어셈블리는 삭제를 해버려도 어떠한 이제 문제도 안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를 다시 다 보여주면 이런 상태가 되었고요. 지금까지가 이제 제가 케이블링에 대한 설명을 좀 다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MBD와 GD&T 어드바이저 그리고 이지 톨러런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MBD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PMI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고객사분들이 MBD를 잘 쓰고 계시고 크리오가 버전업이 되면서 계속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GD&T 어드바이저의 경우에는 크리오 4.0 때 나온 제품인데 이거는 소개를 받으신 고객분들도 있을 거고 소개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그 치수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공차를 넣을 때 그 공차 값을 정확하게 넣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뭐 일반 공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끼워 맞춘 공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형상 공차의 경우에는 형상 공차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형상 공차의 값이라든지 아니면 그 뒤쪽에 있는 데이터면의 기준의 어떤 값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죠. 보통은 이제 많은 고객사분들이 그냥 3D랑 관계없이 2D상에서만 형상 공차를 넣고 있는데요. GD&T 어드바이저는 이러한 형상 공차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형상 공차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검증을 하고요. 그게 맞지 않다면 그거를 교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GD&T 어드바이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형상 공차를 추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지 톨러런스는 출시된 지가 꽤 되었는데요. 모델링에서 우리가 공차를 입력하지 않는다면 일반 공차 값이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일반 뭐 기계 가공 공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끼워 맞춘 공차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을 한 그런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GD&T 쪽 형상 공차에서 들어간 형상 공차의 종류라든지 형상 공차의 값이라든지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취합을 해가지고 누적 공차 해석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이지 톨러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공차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제품이 불량이 안 생길 것 같은 그런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공차 값을 무조건 타이트하게 가지면 이제 뒤쪽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꽤 크죠. 그래서 실제 설계 구글에서 어떤 부품의 어떤 피처에 그 치수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러한 치수만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지 톨러런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모든 데이터, 모든 MBD, PMI 정보를 한 화면에 다 표시를 하면 시인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탭으로 제가 좀 분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심볼이 하나 있는데 그 심볼을 다른 심볼에다가 배치를 할 건데 배치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어떤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참조 같은 것들 이런 거 바로바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치되어 있던 심볼도 다른 심볼에도 배치를 한다거나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계속해서 이제 쉽게 이제 할 수 있게 크리오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D&T를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모델 트리 화면에 보시면 지금 그 주석에 형상 공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형상 공차를 선택을 하면 어떠한 형상을 참조를 해서 저 형상 공차가 만들어졌는지 그런 정보들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통에 대해서 새로운 형상 공차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품 자체가 지금 위치도를 지금 추천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값을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크기로 하겠고, 그 다음에 원통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공차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처를 만들면 피처가 지금 생성이 되었는데, 저런 피처 같은 것들 일반적인 우리가 2D 도면 작업하듯이 뭐 위치를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 참조하는 평면을 바꾼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저 치수 자체가 이제 지름 치수로 되어 있는데 저런 것들을 뭐 선형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작업들도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 이제 수직면이 하나 있습니다. 수직면이 있는데 저 수직면에도 형상 공차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선의 윤곽도와 같은 그러한 부분을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값을 넣고 형상 공차를 완료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향이 좀 맞지 않으니까 방향을 조금 변경을 하고 뭐 위치 조금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왼쪽에 보면 지금 어드바이즈 트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상 공차가 어디가 개선되어야 되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거기를 보면 지금 교차 평면 표시기가 빠졌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고 평행과 같은 이런 교차 평면 표시기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할 수 있고요. 업데이트를 해주면 어드바이즈 트리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준을 하나 만들어 보겠는데요. 기준을 만들면 기준 생성된 위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위치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바른 위치에 옮기는 작업, 이런 작업들도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어드바이즈 트리에 보니까 주석이 또 잘못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주석을 그게 어떤 뜻인지 도움말을 바로 볼 수가 있었고, 주석 관리에 가보니까 두 개의 항목이 있는데 두 개가 지금 보니까 수량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형상을 다 참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두 개를 이제 모두 다 수정을 해라라고 하면 크리오가 자동으로 그 형상과 주석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바이즈 트리를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상 공차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저거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수정을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은 이제 면의 윤곽도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위치도로 이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어서 뭐 데이터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지금 현재 이 모델에 있는 모든 그 형상 공차에 대한 내용들은 올바르게 다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GD&T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지 톨러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보여드릴 겁니다. 선형에 대한 누적 공차와 원통에 대한 누적 공차를 볼 건데요. 첫 번째 보면 지금 베어링의 우측면하고 그 다음에 하우징의 오른쪽 면,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누적 공차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기에 관련된 부품들의 조립 조건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치수들 다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누적 공차를 체크할 때 최악의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와 뭐 여러 가지 통계 기법에 대해서 자동으로 다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목표 값을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공차 값을 좀 지정을 하고요. 거기 따라서 아래쪽에 자동으로 그 결과값, 해석 결과값이 실시간에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커버가 있는데 거기에 형상 공차가 있는데 그 형상 공차 두 개 값을 이제 0.02에서 0.01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K 값도 약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값을 한 1.3 정도로 좀 변경을 해서
이 모델이 그 전체적으로 업데이트가 다 되도록 지금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치수가 그 설계 고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 작업한 것 자체를 하나의 그 분석 피처로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작업을 했던 것이 설계 고울에 그 부합하는지 그것도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제 원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기 로터와 스테이터가 있는데 로터와 스테이터 사이의 간격이 얼마가 될 건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품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제는 거기 쌍으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터와 스테이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컨택되는 부분에 형상들을 선택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다 하면 아까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작업이 되는 것이고요. 단지 이거는 그 원통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센터에 있을 수도 있고 한쪽으로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까운 쪽에 있냐, 센터에 있냐, 뭐 원거리에 있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피스 모델링에 대한 내용인데요. ISX와 자유형인데 ISX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특히 크리오 10.0에서 보면 커버와 커버가 만날 때 그리고 서피스와 서피스가 연결될 때 G3의 그 가속 속성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점을 좀 컨트롤하는 부분이 좀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유형의 경우에는 그 회전 패턴이라고 하는 피처가 아예 새로 생성되었고 뭐 일부 메시를 좀 잠그어 놓고 주위에 있는 형상을 수정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데이터를 이제 크리오 바탕화면에 이제 깔아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ISX로 작업을 하고 나중에 자유형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기본적인 서피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만든 그 데이터를 참조를 해서 3개의 커버를 만들 건데 2개의 커버는 평면에 만들고 1개의 커버는 조금 전에 만들어진 그 서피스 위에다가 커버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버를 만들 때는 기본적인 형태에서 우리가 좀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컨트롤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버를 수정할 때 커버의 차수 같은 것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 커버 수정을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커버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서피스 위에 이제 또 커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커버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의 커버를 다 마쳤고요. 지금은 이제 자유로운 3차원 상태에서 커버 2개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저 커버 2개의 이제 끝점은 기준면에 대해서 특정한 면에 대해서 이제 수직인 그 속성을 가지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커버와 커버가 만나는 부분은 서피스가 좀 더 이쁘게 나올 수 있게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형의 커버를 2개를 만들었는데 커버가 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그냥 드래그해서 새로운 커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만들어진 커버를 가지고 새로운 서피스를 지금 만들었고요. 이 상태로도 서피스가 훌륭하지만 아무래도 그 바운더리가 4개가 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좀 저 서피스 위에다가 커버를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트림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서피스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단에는 지금 이제 커베처의 조건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서피스를 간단히 트림을 했습니다. 트림을 했고, 그 다음에 옆 측면에 있는 부분을 서피스를 만드는데 저 서피스와 기존 서피스가 연결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3의 어떤 그 가속 속성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저 서피스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이쁜 그 부드러운 서피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도 똑같은 형태로 서피스를 만드는데요. 아래쪽에는 좀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똑같은 방법을 해야 되지만 3개의 커브로 가지고 서피스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결되는 부분은 똑같이 G3 형태로 이제 서피스를 만들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왔고, 여기에 우리 자유형을 가지고 이제 형상을 만들 건데, 직접 모델링을 해도 되지만 외부에서 스캐닝 받은 데이터, 외부에서 이제 그래픽 소프트에서 만든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데이터를 우리가 스트레칭 한다거나 좀 크기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작업들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 본체랑 닿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 이제 지금 본체랑 실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본체 쪽에다가 커브를 조금 더 추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략적으로 이제 커브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만들어져 있던 그 끝단과 두 개를 이제 연결을 한번 시켜보는데, 연결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뭐 탄젠트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커베처 방법으로도 연결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상태를 끝단을 또 조정을 해가지고 좀 더 부드러운 그런 서피스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